로마 제국이 알려주는 당신 지갑의 비밀,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돈을 잃지 않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 마트 가서 장바구니에 몇 개 안 담았는데 10만 원이 훌쩍 넘는 거 보고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르는 거 아냐? 라며 한숨 쉬어본 적 있으시죠? 오늘 아침에도 커피 한 잔 값이 6천 원이라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3천 원이면 충분했는데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사실 말이죠.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그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녹아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진실을 알게 된 후로 밤잠을 설쳤습니다. 2000년 전 로마 제국의 먼지 쌓인 역사서와 현대 경제학 논문을 교차로 읽으면서 소름이 돋았거든요. 왜냐고요?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왜 화려한 칼날이 아니라 우리 주머니 속에 있는 동전 때문에 무너졌는지,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쓰는 달러 원화와 어떤 소름 끼치는 평행이론을 달리고 있는지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은 아주 흥미진진하면서도 등골이 오싹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제 이름은 쌤입니다. 저는 로마의 화폐 타락과 현대 인플레이션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밤잠을 설쳐가며 자료 찾아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는데도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 막막한 상황 때문에 힘들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시고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풀어드릴 이야기의 마지막 장에는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담겨 있으니까요. 자,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약속해주세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더라도 중간에 멈추지 마세요. 왜냐하면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춰야만 전체 그림이 보이거든요. 준비되셨나요? 그럼 시간 여행을 떠나볼까요? 화폐의 비밀, 로마에서 배우는 교훈. 당신이 믿었던 가장 큰 거짓말. 국가가 돈을 많이 찍어내면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문장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솔직히 말해서 매력적으로 들리죠? 정부가 지폐 인쇄기를 돌려서 국민 계좌에 각각 1억 원씩 넣어준다고 상상해보세요. 로또 1등 당첨자가 5천만 명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세상이 행복해질 것 같죠? 하지만 역사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빵 한 덩이를 사려면 수레에 돈을 가득 담아가야 했습니다. 2008년 짐바브웨에서는 100조 짐바브웨 달러 지폐가 발행됐지만 그걸로 살 수 있는 건 달걀 3개가 전부였죠. 2021년 베네수엘라에서는 국민들이 돈다발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보다 종이의 가치가 더 높았으니까요.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비밀은 간단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물건과 바꿀 수 있는 약속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작은 섬마을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섬에는 빵 100개와 주민 100명 그리고 돈 100원이 있습니다. 1원으로 빵 1개를 살 수 있죠. 그런데 갑자기 섬 촌장이 돈을 900원 더 찍어냅니다. 이제 돈은 1000원이 됐지만 빵은 여전히 100개입니다.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제 빵 1개 가격은 얼마가 될까요? 정답은 10원입니다. 돈의 양이 10배가 됐으니 가격도 10배가 된 거죠. 주민들은 돈이 많아졌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빵의 개수는 똑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이게 인플레이션의 정체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요. 이 간단한 경제 원리를 인류는 수천 년 동안 계속 잊어버립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잊은 척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눈앞의 유혹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궁금해지시죠?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 제국도 이 유혹에 빠졌을까요? 그들은 이 함정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데나리온의 배신, 은이 사라진 동전. 기원전 27년 로마 제국의 전성기,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통치하던 시절 로마 군인들은 매달 묵직한 은전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이름하여 데나리온. Denarius. 이 동전 하나면 빵 12개를 살 수 있었고 손에 쥐었을 때의 무게감은 그 자체로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왜냐고요? 이 데나리온의 은순도는 약 95%였거든요. 거의 수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이 동전을 믿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진 이 은전은
제국의 권위와 신용 그 자체였으니까요.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서기 64년 네로 황제 시절이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계속 확장되고 있었지만 전쟁 비용은 천문학적으로 불어났습니다. 북쪽으로는 게르만족, 동쪽으로는 파르티아 제국과 끊임없이 전쟁을 치러야 했죠. 군인들에게 줄 월급은 필요한데 국고에는 은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황제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폐하, 방법이 있습니다. 데나리온에 은을 조금만 덜 넣고 구리를 더 섞으면 어떨까요? 겉모습은 똑같으니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은으로 더 많은 동전을 만들 수 있습니다. 네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데나리온의 은순도는 95%에서 90%로 떨어졌습니다. 겨우 5% 차이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동전의 크기도 같고 무게도 비슷했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황제도 그 다음 황제도 같은 유혹에 빠졌습니다. 전쟁은 계속됐고 국고는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의 비율은 계속 줄어들었습니다. 서기 100년경 트라야누스 황제 시절에는 은순도는 85%였습니다. 서기 200년경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때는 은순도가 50%로 떨어졌습니다. 서기 250년경 3세기 위기 시대에는 은순도는 무려 5% 이하로 떨어졌고요. 3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데나리온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죽어갔습니다. 마치 서서히 독이 퍼지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로마 시민들은 정말 바보였을까요? 은이 95%에서 5%로 줄어드는 걸 정말 몰랐을까요? 당연히 알았습니다. 상인들은 동전을 손에 쥐는 순간 무게로 알아챘습니다. 대장장이들은 동전을 녹였을 때 나오는 구리 냄새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을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요? 가격을 올렸습니다. 미친 듯이. 서기 200년에 빵 한 덩이가 1데나리온이었다면 서기 300년에는 100데나리온이 됐습니다. 같은 빵인데 가격이 100배가 된 겁니다. 이게 바로 역사가들이 말하는 로마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입니다. 로마 시민들의 일상은 지옥이 됐습니다. 아침에 받은 월급으로 저녁에는 빵을 살 수 없었습니다. 농부들은 세금을 낼 수 없어서 땅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군인들은 가치 없는 동전을 받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서기 476년 마침내 로마 제국은 무너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로마가 야만족의 칼에 무너졌다고 배웁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릅니다. 로마는 자신들이 만든 데나리온, 그 작은 동전에 담긴 거짓말 때문에 내부에서부터 썩어 들어갔던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흥미로운 역사 이야기네. 하지만 이게 지금 21세기를 사는 나랑 무슨 상관이야? 여기서부터 이야기는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화폐 타락에 숨겨진 공식. 로마의 화폐 타락을 분석하다 보면 하나의 패턴이 보입니다. 이건 마치 수학 공식처럼 정확했어요. 화폐 타락의 4단계 공식을 살펴볼까요? 1단계는 유혹이 시작됩니다. 국가가 전쟁, 재난, 복지 지출 등과 같은 재정 위기를 맞습니다. 돈을 더 찍어내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라는 유혹에 빠집니다. 그 결과 화폐의 실제 가치를 조금씩 희석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2단계는 눈 가리고 아웅합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은 돈이니까 경제가 잠시 활성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부는 문제 없잖아라며 계속 돈을 찍어낸다. 3단계는 신뢰 붕괴입니다. 시민들이 화폐 가치 하락을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상인들이 가격을 올립니다. 사람들이 현금을 버리고 실물 자산금, 땅, 식량을 사재기 하죠. 마지막 4단계는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그 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화폐는 휴지 조각이 되겠지요. 마침내 경제 시스템 전체가 마비됩니다. 로마는 이 4단계를 300년에 걸쳐 천천히 밟았습니다. 그래서 한 세대는 문제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세대가 받던 데나리온과 아들 세대가 받는 데나리온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손자 세대가 되어서야 깨달았던 거죠. 이게 바로 화폐 타락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된다는 것. 마치 온도를 천천히 높이는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시민들은
자신이 삶아지고 있다는 걸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은 최소한 은이라는 실물이 들어있었습니다. 5%라도 은은 은이니까요. 하지만 현대의 화폐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지금 지갑에 들고 있는 그 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놀라지 마세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대의 지폐는 그냥 종이입니다. 그것도 특수종이. 1만원짜리 제조원가는 약 50원입니다. 미국 100달러 지폐의 제조원가는 약 17센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종이를 1만원, 100달러의 가치가 있다고 믿는 걸까요? 답은 믿음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이 종이의 가치를 지켜줄 거라고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종이를 받아줄 거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이 깨지는 순간 그 종이는 정말로 종이가 됩니다. 자, 이제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현대 국가들은 로마의 교훈을 배웠을까요? 아니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여러분의 통장 잔고는 지금 안전한가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1971년 8월 15일로 시간 여행을 떠나야 합니다. 그날 현대 금융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거든요. 현대의 데나리온,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닉슨 쇼크, 금의 사슬을 끄는 날. 1971년 8월 15일 일요일 밤 미국 전역의 TV에 닉슨 대통령이 등장했습니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역사를 바꿀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달러와 금의 교환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대부분의 미국인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경제 관련 따분한 발표려니 했죠. 하지만 경제학자들과 금융 전문가들은 경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선언은 이제부터 달러는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 종이가 됩니다라는 뜻이었거든요. 배경을 설명해 드릴게요. 1944년 브레튼 우즈 협정 이후 달러는 세계 기축 통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달러는 금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35달러를 내면 1온스 약 31.1g의 금을 바꿔주겠다는 약속이었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달러에는 금이라는 실물 담보가 있었다는 겁니다. 로마의 데나리온에 은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달러에는 금이 묻어 있었던 거죠. 그런데 1960년대 들어서 미국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베트남 전쟁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복지 지출이 급증했습니다. 위대한 사회 프로그램, 무역 적자가 커졌습니다.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달러를 더 찍어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금은 그대로인데 달러만 늘어난 겁니다. 다른 나라들, 특히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너무 많이 찍어내는 거 아냐? 우리가 가진 달러를 금으로 바꿔달라고 하자. 프랑스, 영국, 독일이 달러를 들고 미국에 와서 금을 요구했습니다. 미국 포트녹스의 금 보관소가 빠르게 비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에는 미국이 보유한 금의 양이 해외에서 보유한 달러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졌습니다. 그래서 닉슨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금 안 바꿔줄 거야. 처음에는 일시적 조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일시적은 지금까지 55년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날 이후 달러는 로마의 데나리온처럼 됐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심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나리온에는 최소한 5%의 은이라도 남아 있었지만 현대 달러에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오직 미국 정부를 믿으세요라는 메시지만 있을 뿐입니다. 자,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1971년 이후 달러 구매력 변화. 1971년에 100달러로 살 수 있었던 것은요. 식료품 장바구니에는 풍성하게 한 달치를 담을 수 있었죠. 휘발유 약 200리터, 티켓 약 50장. 2026년 현재 1971년의 100달러 구매력은 약 13에서 15달러 수준입니다. 즉 85에서 87%의 가치가 증발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할아버지가 1971년에 100만 원을 금고에 넣어뒀다면 그 돈은 지금 약 13만 원 내지 15만 원어치 물건밖에 못 삽니다. 50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현금을 보관만 했다면 85%의 재산을 공중에 증발시킨 겁니다.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이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1970년대 연평균 인플레이션 약 7%, 1980년대 연평균 인플레이션 약 5%, 2000년대 연평균 인플레이션 약 2.5%,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연평균 인플레이션은
약 5에서 8%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미국 연방준비제도 패드는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를 찍어냈습니다. 얼마나 찍었냐고요? 미국 역사상 존재했던 달러의 약 40%가 2020년에서 2022년 2년 사이에 찍혀 나왔습니다. 200년 넘게 축적된 달러 중 40%가 단 2년 만에 생겨난 겁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로마가 300년에 걸쳐 했던 일을 현대 국가들은 훨씬 빠른 속도로 하고 있습니다. 데나리온의 은순도가 천천히 떨어졌다면 달러의 구매력은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이걸 알면서도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하는 걸까요? 정부는 왜 계속 돈을 찍어내고 우리는 왜 그 돈을 받아들이는 걸까요? 답은 인간 심리에 숨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에는 놀라운 심리학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속는 걸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만약 정부가 내일 여러분 계좌에 1,000만 원을 넣어준다고 하면 기분이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좋겠죠? 와, 1,000만 원, 뭐 살까? 미뤘던 여행 갈까? 아니면 새 노트북 살까? 이런 생각하시겠죠. 로마 제국이 알려주는 당신 지갑의 비밀. 이게 바로 함정입니다. 우리 뇌는 숫자에 반응하지, 가치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통장 잔고가 늘어나는 걸 보면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설령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줄어들더라도 말이죠. 심리학에서는 이걸 명목 Money illusion. 착각이라고 부릅니다. 1990년대 한 유명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룹 A에게는 이 당신의 연봉이 2% 올랐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4% 올랐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그룹 B에게도 질문했습니다. 이 당신의 연봉이 2% 내렸습니다. 하지만 물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룹 A가 더 행복하다고 답했습니다. 실제로는 두 시나리오 모두 실질 구매력은 2% 감소한 건데 말이죠. 우리 뇌는 숫자의 증가 자체를 이득으로 착각합니다. 정치인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선거 전에 복지 예산을 늘리고 재난지원금을 풀고 각종 수당을 올립니다. 사람들은 통장에 돈이 들어오는 걸 보고 투표합니다. 하지만 6개월 후, 1년 후 마트에 가면 깨닫습니다. 물가가 왜 이렇게 올랐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조용히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간 후입니다. 이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여러분에게 직접 세금 20% 더 내세요라고 하면 폭동이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돈을 더 찍어내서 여러분의 돈 가치를 20% 떨어뜨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그냥 요즘 뭐가 이렇게 비싸지? 라고 중얼거릴 뿐이죠. 더 무서운 건 현재 편향 프레전트 바이어스입니다. 인간은 먼 미래의 큰 이익보다 당장 눈앞의 작은 이익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유명한 마시멜로 실험을 아시죠? 아이들에게 지금 마시멜로 하나를 먹을래? 아니면 15분 기다려서 2개를 먹을래? 라고 물으면 대부분 참지 못하고 당장 하나를 먹습니다. 현대 경제 시스템 전체가 거대한 마시멜로 실험입니다. 정부 당장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래? 아니면 참고 건전한 재정을 유지할래? 국민은 당장 돈 주세요. 당장 저금리로 돈을 빌려서 투자할래? 아니면 보수적으로 운영할래? CEO가 말합니다. 당장 빌려서 확장하죠. 모두가 당장의 마시멜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미래 세대가 치릅니다. 로마도 똑같았습니다. 황제들은 당장 군인들의 봉급을 주기 위해 데나리온을 희석시켰습니다. 그 결과는 300년 후에 로마인들이 겪었죠. 자, 이제 정말 소름 끼치는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 역사의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요? 로마의 데나리온 타락이 300년에 걸쳐 일어났다면 현대 달러는 1971년부터 55년째입니다. 로마식으로 계산하면 우리는 아직 초입입니다. 하지만 현대는 모든 게 빠릅니다. 인터넷, AI, 금융 시스템. 로마가 300년 걸린 일을 우리는 50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올까요? 데이터가 말해주는 불편한 진실. 이제 감정을 빼고 냉정하게 숫자를 봅시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주요 자산의 100년 수익률 비교. 실질 수익률은요. 2026년 가치를 1926년 가치로 나누어서 100%를 곱합니다. 1926년에 $100를 투자했다면
2026년 현재 현금 달러는 13달러입니다. 무려 87% 손실인 거죠. 채권은 1,800달러, 연 3% 실질 수익이고요. 금은 6,500달러로 연 4.2% 실질 수익, 부동산은 12,000달러로 연 5% 실질 수익입니다. 마지막으로 S&P 500은요, 120만 달러로 연 10% 실질 수익입니다. 보이시나요? 100년 동안 같은 100달러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디에 넣어뒀느냐에 따라 13달러가 될 수도 있고 120만 달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자산과 화폐의 차이입니다. 더 충격적인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한국 소비자 물가지수 변화. 1980년 짜장면 한 그릇에 300원, 2026년 짜장면 한 그릇에 7,000원, 상승률은 약 2233%입니다. 1980년에 1만 원을 가지고 있었다면 짜장면 33그릇을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 1만 원으로는 겨우 1.4그릇입니다. 46년 동안 같은 1만 원이지만 살 수 있는 것은 96%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진짜 무서운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0에서 2024 글로벌 통화 공급 증가율. 미국의 M2 통화량은 40% 증가했고요. 유럽의 M2 통화량은 32% 증가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M2 통화량은요? 45% 증가했습니다. 중국의 M2 통화량은 38% 증가했고요. 5년 만에 전 세계 돈의 양이 약 40% 늘어났습니다. 기억하시죠? 로마가 300년에 걸쳐 한 일을 우리는 5년 만에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5년, 10년 후는 어떻게 될까요? 경제학자들의 예측은 암울합니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말합니다. 먼저 연평균 3 내지 5%의 인플레이션은 새로운 정상이 될 것입니다. 둘째,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셋째, 부의 양극화는 더 심해질 것입니다. 왜 부의 양극화가 심해질까요? 간단합니다. 부자들은 자산을 보유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입니다. 인플레이션은 현금을 녹입니다. 하지만 주식, 부동산, 금 같은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따라 혹은 그보다 빠르게 가격이 올라갑니다. 부자는 자산 보유로 가격이 상승하여 더 부자가 됩니다. 반면 서민은 현금을 보유하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여 더 가난해지죠. 이게 바로 현대판 로마 시스템입니다. 오늘 영상이 화폐와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라도 자극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이 겪은 돈 가치가 사라진 순간들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로마 제국이 알려주는 당신 지갑의 비밀 2편도 있으니 기대해 주시고요. 가자, 진짜 부자가 되러.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